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거리, 그 끝자락에 위치한 오래된 은행 지점.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리며 안쪽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효리는 카운터 뒤에 서서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맞은편에 앉은 여자는 효미였다. 효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절박함이 스며든 그 눈빛이 효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효린 씨, 제발. 이 서류만 확인해 주세요. 이게 안 되면 모든 게 끝나요. 효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쥐고 풀기를 반복했다. 효리는 고개를 저었다. 은행의 규정은 철저했다. 신분 확인 없이 대출을 승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규정이 아니었다. 효미의 서류 속에 숨겨진 비밀이 효린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효린과 효미는 3달 전 우연히 만났다. 서울의 한 작은 카페에서. 효린은 은행원으로서의 피곤한 하루를 마무지며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다. 효미는 맞은편 테이블에서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자유로웠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그리고 그 미소. 효리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겼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여성으로서의 삶은 늘 조심스러워야 했다. 하지만 그날 효리는 용기를 냈다. 그림이 정말 아름다워요. 무슨 주제예요? 라고 물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효미는 젊은 화가였다. 서울의 미술계에서 이름을 알리려 애쓰는 꿈이 큰 여자. 효리는 그런 그녀에게 매료되었다. 은행원으로서의 안정된 삶, 하지만 속으로는 텅 빈 감정. 효미는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다. 그들은 곧 매주 만나기 시작했다. 한강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인사동의 골목에서 길거리 음식을 나누며 웃었다. 효미의 웃음소리는 효린에게 봄바람 같았다. 하지만 그 사랑은 비밀이었다. 한국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두 여자의 감정은 조심스럽게 피어났다. 오늘 그 비밀의 균열이 시작되었다. 효미가 은행에 왔다. 그녀의 갤러리 프로젝트를 위한 대출 신청. 하지만 서류를 보니 이름이 달랐다. 김효미가 아닌 박지은으로 되어 있었다. 효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효미가 숨기던 과거.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포기했다. 동생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화가로서 새로 태어나려 했던 효미. 그 서류는 그녀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었다. 만약 확인하면 효미의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될 터였다. 가족의 추적, 사회의 비난. 효리는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거부했다. 죄송해요. 효미 씨 신분 확인이 필요해요. 규정이에요. 효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애원하는 눈빛. 효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효린아. 너도 알잖아. 이게 왜 중요한지? 제발, 나 믿어줘. 효미가 속삭였다. 은행 안은 조용했다. 다른 직원들은 점심시간을 위해 자리를 비웠다. 빗소리만이 그들의 대화를 삼켰다. 효리는 서류를 밀어냈다. 안 돼요. 이건 위험해요. 그 말에 효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위험. 내가 나한테 위험하다고? 우리. 이게 뭐야? 효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발소리가 은행 로비에 메아리 쳤다. 문을 나서며 효미는 돌아보지 않았다. 효리는 카운터에 엎드려 울었다. 이 거부가 그들의 사랑을 무너뜨릴 줄 알았다. 그날 밤 효리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그녀의 아파트는 강남의 작은 원룸. 부모님은 시골에서 기다리시지만 효리는 서울로 올라와 은행에 취직한 지 5년째였다. 한국의 헬조선이라는 말처럼 삶은 치열했다. 특히 그녀처럼
사랑의 방향이 다른 사람에게. 효리는 핸드폰을 쥐었다. 효미에게 문자를 보내려다 지웠다. 대신 그녀는 옛 사진을 꺼냈다. 효미와 함께 찍은 한강에서 피크닉한 사진. 효미의 미소가 빛났다. 다음 날 은행은 평소처럼 열렸다. 하지만 효린의 마음은 어제의 상처로 물들어 있었다. 상사인 김 과장이 다가왔다. 효린 씨, 어제 그 고객. 왜 거부했어? 대출 규모가 컸잖아. 효린은 고개를 숙였다. 서류에 이상이 있어서요. 김 과장은 한숨을 쉬었다. 요즘 은행이 어려워. 그런 고객 놓치면 우리 지점도 위험해. 효린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은행의 미래. 하지만 그녀의 미래는 효미였다. 효미는 그날 자신의 스튜디오로 돌아갔다. 홍대 근처의 작은 작업실. 벽에는 그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서울의 거리, 한강의 물결, 그리고 최근에 그린 효린의 초상화. 효린의 눈빛을 담아낸 그 그림은 그녀의 사랑을 증명했다. 하지만 오늘 그 사랑이 깨졌다. 효미는 붓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해? 그녀는 중얼거렸다. 핸드폰에 효린의 문자가 없었다. 대신 갤러리 주최자가 전화했다. 효미 씨, 자금이 늦어지면 전시 취소야. 서둘러. 효미는 울었다. 한국의 예술계는 냉혹했다. 여성 화가로서 게다가 비전통적인 사랑을 하는 그녀에게 가족은 그녀를 버렸다. 아버지는 집안의 수치라고 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문을 닫았다. 효린만이 그녀의 피난처였다. 그런데 그 피난처가 무너졌다. 효미는 서류를 다시 보았다. 박지은? 그 이름은 그녀의 과거였다. 효린이 거부한 이유를 알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너도 결국 나를 버리는 거야? 효린은 퇴근 후 효미의 스튜디오로 향했다. 비가 그친 거리는 습한 공기로 가득했다. 그녀는 문 앞에서 망설였다. 문을 두드리자 효미가 나왔다. 얼굴은 부은 채였다. 뭐 하러 왔어? 효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효리는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효미가 막았다. 설명해. 왜 거부한 거야? 나 믿지 못하는 거야? 효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야. 믿어. 너무 믿어서. 보호하려고 그랬어. 내 과거가 드러나면 모든 게 망가질까 봐. 효미는 웃었다. 쓴웃음. 보호. 그게 보호야? 나 혼자서 다 망치게 내버려두는 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효린이 손을 뻗었다. 효미의 뺨을 스쳤다.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그날 밤 그들은 화해했다. 하지만 그 화해는 불안정했다. 효미의 대출은 여전히 미결. 은행의 압박은 커졌다. 효리는 밤새 고민했다. 그녀의 선택이 은행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선택이 효미를 지킬 수 있을까? 며칠 후 은행 지점은 이상한 소문으로 시끄러웠다. 본사에서 감사팀이 온다는 이야기였다. 김 과장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다들 조심해. 최근 대출 누락이 많아. 우리 지점이 타깃이 될 수 있어. 이효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효미의 서류가 그 누락에 포함될 수 있었다. 그녀는 서랍 속에 숨겨둔 그 서류를 꺼냈다. 효미의 진짜 이름, 박지은. 그리고 그녀의 가족 배경. 재벌 집안의 딸, 하지만 사랑 때문에 가출한 이야기. 효리는 효미에게 전화했다. 오늘 만나자. 중요한 얘기 있어. 효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또 은행 이야기? 싫어하지만 결국 그들은 만났다. 명동의 한 작은 찻집에서. 한국의 전통 찻집처럼 문이 열릴 때마다 종소리가 울렸다.
효미는 녹차를 마시며 물었다. 뭐야? 또 거부할 거야? 효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아니, 도와줄게. 하지만 위험해. 은행이 감사받아. 내 서류가 문제될 수 있어. 효미의 눈이 커졌다. 그럼 어떻게? 효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내가 조작할게. 신분 확인 없이 승인으로 넘길게. 하지만 들키면 나 쫓겨날 거야. 효미는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효리나. 왜 그렇게까지? 나 때문에. 효리는 미소 지었다. 너 때문이야. 우리 때문이야. 한국에서 우리 같은 사랑은 쉽지 않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그 말에 효미의 눈물이 흘렀다. 두 사람은 찻집을 나와 근처 골목을 걸었다. 명동의 불빛이 그들을 감쌌다. 거리에는 추석을 앞둔 사람들이 분주했다. 송편을 사러 가는 할머니, 가족 사진을 찍는 연인들. 효리는 생각했다. 우리도 저런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그날 효리는 은행에서 서류를 조작했다. 시스템의 확인 완료로 입력. 대출이 승인되었다. 효미는 기뻐했다. 고마워. 이 전시회 성공하면 우리 둘이 여행 갈까? 제주도로. 효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주의 푸른 바다, 그곳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감사팀이 도착한 날 모든 게 변했다. 팀장인 이 감독관이 효린의 데스크를 지목했다. 이 대출, 신분 확인 없이 어떻게 됐지? 효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류. 오류예요. 하지만 이 감독관은 날카로웠다. 그는 서류를 뒤집어 보았다. 박지은. 이 이름, 재벌 박씨 집안이잖아. 스캔들 소문 있었어. 너, 이 고객과 아는 사이야? 효리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모든 걸 말했다. 감사팀은 그녀를 신문실로 데려갔다. 동성애자냐? 그 때문에 은행을 위험에 빠뜨린 거냐? 그 말에 효린의 가슴이 찢어졌다. 한국 사회의 편견. 은행은 보수적이었다. 이 감독관의 말은 칼날 같았다. 내 미래, 여기서 끝날 거야. 효리는 그날 밤 효미에게 알리지 않았다. 혼자 울었다. 하지만 다음 날 효미가 은행에 왔다. 효리나, 감사팀이 뭐래? 내가. 위험하다고. 효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효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내 전시회나 준비해. 하지만 효미는 알았다. 효린의 눈 아래 다크서클, 떨리는 손. 효미의 전시회 날이 다가왔다. 홍대의 갤러리. 서울의 예술가들이 모였다. 효리는 비밀스럽게 왔다. 검은 코트로 얼굴을 가린 채 효미의 그림 앞에 섰다. 그 초상화, 효린의 얼굴. 관객들이 속삭였다. 이 화가 감정이 깊네. 누굴 그리신 거지? 효리는 눈물을 삼켰다. 효미가 무대에 올라 감사 인사를 했다. 이 그림들은 내 사랑을 위한 거예요. 한국에서 사랑은 때론 숨겨야 하지만 영원해요. 그 말에 효린의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전시회 후 효미의 핸드폰이 울렸다. 갤러리 주최자. 돈 세탁 의심. 대출이 문제야. 전시 취소. 효미는 무너졌다. 효린. 내가 한 게 다 망쳤어. 효미의 말은 날카로웠다. 배신감. 효리는 변명할 수 없었다. 미안. 보호하려고. 두 사람은 거리를 걸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효미가 말했다. 너 때문에. 나 모든 걸 잃었어. 우리 끝내자. 효린의 세계가 무너졌다. 그 배신의 순간 사랑이 시험받았다. 효미의 전시회 취소 소식은 서울 미술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SNS에 젊은 화가의 꿈,
은행의 벽에 부딪히다 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다. 효미는 스튜디오에 틀어박혔다. 붓을 들 때마다 효린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랑했던 그 얼굴이 이제 고통의 원천이었다. 왜 나한테 배신했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한국의 여성으로서 사랑의 자유는 멀었다. 가족의 그림자, 사회의 시선. 효미는 과거를 떠올렸다. 박씨 집안의 저택, 아버지의 차가운 말, 내가 동성애자라면 집에서 쫓아낼 거야의 그녀는 도망쳤다. 효린을 만나 자유를 느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유가 쇠사슬이 되었다. 효린은 은행에서 징계를 받았다. 김 과장이 불렀다. 효린 씨, 휴직 명령 내려졌어. 감사 끝날 때까지 효린은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감사팀의 조사. 그들은 효미의 대출을 넘어 은행 전체의 부실을 파헤치고 있었다. 효린은 우연히 감독관의 노트북을 보았다. 본사 임원, 돈 세탁 연루, 은행의 미래가 위태로웠다. 재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스캔들. 효린은 결심했다. 효미를 구하기 위해 은행을 구해야 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모았다. 한국의 은행 시스템, 치밀한 규정 속에 숨겨진 부패. 효리는 옛 동료에게 연락했다. 도와줘. 증거 필요해. 동료는 놀랐다. 효리나, 위험해. 너 이미 휴직인데. 하지만 효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사랑 때문이었다. 효미의 미소, 한강에서의 키스. 그 기억이 그녀를 움직였다. 한편 효미는 가족에게 연락을 받았다. 지은아, 돌아와. 내가 한 짓 다 알아. 아버지의 목소리. 효미는 떨었다. 아빠. 나 효미예요. 그 이름 버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웃었다. 버린다고? 내가 은행에서 사기친 거 다 폭로할 거야. 집으로 와. 이효미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배신. 가족의 배신, 효린의 배신. 그녀는 거리로 나왔다. 서울의 밤거리를 헤매다 한강 다리에 섰다. 바람이 차가웠다. 효린아. 왜 나 버린 거야? 효린은 효미를 찾았다. 다리 위에서 효미를 발견했다. 효미야. 그녀가 달려갔다. 효미는 돌아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가지마. 나 무서워. 효리는 안아주었다. 미안해. 하지만 설명할게. 은행이 썩었어. 내 대출은 그들의 함정이었어. 효미는 믿지 않았다. 함정.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효리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감사 자료, 부패 증거. 나 은행을 폭로할게. 그럼 내 대출도 깨끗해질 거야? 효미의 눈이 흔들렸다. 폭로. 너 목숨 걸고. 효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를 위해. 우리 사랑을 위해. 그 순간 효미의 마음이 녹았다. 두 사람은 다리 난간에 기대어 앉았다. 한강의 물소리가 위로했다. 효리나. 나도 미안해. 배신이라고 생각했어. 효리는 효미의 손을 잡았다. 우리 함께 싸우자. 다음 날 효리는 기자에게 자료를 넘겼다. 서울은행 스캔들, 재벌 연루 뉴스가 터졌다. 전국이 시끄러웠다. 효미의 전시회는 재개되었다. 하지만 효리는 은행에서 해고되었다. 동성애자 은행원, 스캔들 폭로라는 기사까지 나왔다. 사회의 비난이 쏟아졌다. 효린의 부모님은 전화했다. 효린아, 왜 그런 짓을? 집으로 와의 효리는 울었다. 엄마. 이게 내 삶이에요. 효미는 효린을 안아주었다. 나랑 같이 살아. 제주로 가자.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가혹했다. 편견의 벽. 스캔들 폭로는 한국 사회를 흔들었다. TV 뉴스에서 매일 보도되었다. 은행 부패,
젊은 직원의 용기 하지만 그 뒤에는 비정상적인 관계라는 속삭임이 따랐다. 효리는 집에 틀어박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 이제는 적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핸드폰에는 모욕적인 메시지가 쏟아졌다. 변태 새끼, 은행 망쳤어. 효리는 블라인드를 내렸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효미는 매일 왔다. 따뜻한 국물을 끓여주고 그림을 그려주었다. 효리나, 이 그림 봐. 우리 둘이 제주 바다에서. 그림 속 효린의 미소는 밝았다. 효미의 손길이 효린을 살게 했다. 하지만 효미도 고통스러웠다. 가족이 다시 연락했다. 내 여자친구 때문에 집안이 욕먹어. 효미는 전화를 끊었다. 효린아. 나 강해질게. 너 지켜줄게. 두 사람은 함께 계획을 세웠다. 효리는 새 직장을 찾기로 했다. 작은 NGO, LGBT 권익 단체. 나처럼 숨기고 사는 사람들 도울게. 효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전시회는 성공했다. 숨겨진 사랑이라는 테마로 관객들이 눈물을 흘렸다. 한 관객이 말했다. 이 그림, 제 이야기 같아요. 한국에서 사랑하기 힘들어요. 효미는 효린을 보았다. 그래, 하지만 포기하지 마. 그러나 충돌이 다시 왔다. 감사팀의 이 감독관이 복수했다. 그는 효린을 고소했다. 기밀 유출, 법정 소송. 효린은 변호사를 만났다. 증거가 약해요. 하지만 사회적 압박이 세요. 효린은 떨었다. 효미. 나 지켜줄 수 있어. 효미는 안아주었다. 항상. 법정 날, 서울중앙지법.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효리는 증언대에 섰다. 저는 은행의 부패를 폭로한 거예요. 사랑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지만 판사는 물었다. 당신의 관계가 동기로 작용했나? 효린의 눈물이 흘렀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우리는 사람인데 법정안이 조용해졌다. 효미는 후미에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주먹이 쥐어졌다. 판결은 유죄, 집행유예. 효리는 자유로웠지만 상처는 깊었다. 뉴스에서 레즈비언 은행원의 비극이라고 보도했다. 효리는 포기하려 했다. 효미야. 나 피곤해. 효미는 울었다. 포기 마. 우리 사랑이 이겨낼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한강으로 갔다. 추석이 지나 단풍이 물들었다. 효린이 말했다. 기억나. 여기서 처음 키스했지? 효미는 미소 지었다. 응, 그때 내가 떨었어. 그들은 손을 잡았다. 강바람이 그들을 감쌌다. 우리 해외로 갈까? 캐나다나? 효린이 물었다. 효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여기서 싸우자. 한국을 바꾸자. 배신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효미의 가족이 마지막 통보를 했다. 상속 포기해. 효미는 받아들였다. 좋아요. 나 효미로 살게요. 하지만 그 선택은 고독이었다. 효리는 효미를 안아주었다. 나 있어? 영원히. 사회적 압박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효리는 NGO에서 활동 시작했다. 숨겨진 목소리라는 캠페인. 효미는 그림으로 동참했다. 서울의 거리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을 물들였다. 효린과 효미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홍대 근처 효미의 스튜디오 위 매일 아침 효린은 커피를 타주고 효미는 스케치를 했다. 그들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소중했다. 효린의 NGO는 성장했다. 레인보우 재단으로 이름 붙여 LGBT 청소년들을 도왔다. 효미의 그림 전시회는 매번 성공. 사랑의 색깔 시리즈, 한국 미술계의 화제였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남아있었다. 이 감독관의 소송 후속,
은행의 반격. 그들은 효린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새 직장 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효린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효미가 지켰다. 효린아. 왜 안 쉬어? 효린은 약하게 웃었다. 너 지키려면 강해야 해. 효미는 결심했다. 자신의 과거를 공개했다. 인터뷰에서 나는 박지은이지만 효미예요. 사랑 때문에 새 삶을 선택했어요. 효린 덕분에 그 인터뷰는 바이럴 되었다. 한국의 보수 언론도 흔들렸다. 재벌딸의 커밍아웃, 사회 변화의 신호, 효린은 회복했다. 효미야. 고마워. 내 용기가 나 살린 거야. 고조는 여름에 왔다. 은행 재판 최종. 효린은 증언했다. 부패는 은폐되었어요. 제 사랑은 무관해요.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 밖에서 지지자들이 기다렸다. 무지개 깃발을 든 사람들. 효린과 효미는 손을 잡고 나왔다. 눈물이 흘렀다. 우리가 이겼어. 하지만 진짜 고조는 그들의 내면이었다. 효미가 말했다. 효린아,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만의 이 효리는 놀랐다. 정말 효미는 반지를 꺼냈다. 은반지, 한강 모래로 만든. 영원히. 가을, 그들은 작은 의식을 했다. 친구들만 모인 한강공원. 한국의 전통처럼 한복을 입고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 사랑해, 효미야. 나도, 효리나 그 키스는 자유로웠다. 은행은 개혁되었다. 새 지점장, 효린의 옛 동료. 그는 전화했다. 돌아와. 내가 바꾼 은행이야. 효린은 웃었다. 고마워. 하지만 나 여기서 행복해. 결말은 비극이 아니었다. 인간적이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가혹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빛났다. 효리는 책을 썼다. 숨겨진 미래, 효미는 사파를 그렸다. 책은 베스트셀러. 젊은이들이 읽었다. 우리도 할 수 있어? 겨울, 눈이 내렸다.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보았다. 효리나 은행 직원이 신분 확인 거부했지만 내가 우리 미래를 결정했어. 효미가 속삭였다. 효리는 미소 지었다. 응, 사랑이 결정했어.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서울의 거리에서 조용히, 강하게.